퍼즐. 범인의 유일한 흔적. 연쇄살인이야. 10년 만에 다시 시작돼. 10년 전 살인사건의 유일한 목격자였던 소녀가 말하죠. 기억이 안 나요. 그런데 10년 뒤 또 다른 살인사건의 최초 목격자가 돼요. 어떻게 두 번이나 살인사건의 최초 목격자일 수가 있습니다. 주인공은 윤이나, 현재는 범죄 분석관. 윤이나경이라고 서울청 소속 범죄분석관이에요. 10년 전엔 살인사건의 유일한 목격자. 피해자는 외삼촌. 당시 그녀는 거실에 서 있었고 밟고 있던 건 퍼즐 한 조각. 그리고 그걸 의심했던 형사 김한샘. 10년이 지나서도 그녀를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있습니다. 내가 이 사건의 범인이에요? 라인 퍼즐은 디즈니 플러스 오리지널로 5월 21일 공개 예정의 장르는 범죄 스릴러고요. 캐스팅은 손석구, 김다미 미쳤죠. 그리고 감독은 윤종빈. 여기서부터가 중요합니다. 윤종빈 감독은 단지 범죄 이야기를 풀지 않습니다. 그는 사람이 구조 안에서 어떻게 무너지는가를 집요하게 파는 감독이에요. 범죄와의 전쟁에선 조폭 조직이라는 룰 안에서 인간성이 망가지고, 공작은 냉전이라는 첩보 구조 안에서 신뢰가 흔들리죠. 수리남은 종교, 사업, 국가 권력이 한데 뒤엉킨 신뢰 게임이고요. 즉 윤종빈 감독의 핵심 키워드는 구조 안의 붕괴, 신뢰에 대한 의심, 그리고 지극히 인간적인 폭발이라 할 수 있죠. 나인 퍼즐은 딱 이 흐름 위에 있어요. 수사체계라는 구조 안에서 트라우마와 기억이라는 개인적 붕괴가 벌어지는 구조. 누굴 믿을 수 있냐는 질문이 아니라 나 자신을 믿을 수 있느냐는 질문으로 확장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구조가 결국 도달하는 건 인간적인 폭발이에요. 겉으로는 조용한 인물들이 어떤 선택을 할지 모를 지경까지 몰리는 순간, 윤이나든 김한샘이든 그 누구든 이 퍼즐의 마지막 조각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제가 범인이라면 이렇게 할 것 같은데? 실제로 그녀는 분석관으로 본인의 방식으로 사건을 재구성하며 진실에 접근하려 하죠. 결정적인 건 송곳에서 나온 지문. 피해자는 찔려 죽었고 그 송곳에서 윤이나의 지문이 유일하게 나왔다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관객은 윤이나를 믿을 것인가 아니면 의심할 것인가라는 딜레마에 빠지게 되죠. 그리고 이건 단순한 추리게임이 아닙니다. 너 미친놈은 아니야. 김한샘의 캐릭터는 냉철한 집요함과 개인적인 집착 사이를 넘나드는 인물이에요. 단서 하나라도 놓치지 않으려는 그의 태도는 오히려 집착처럼 보이기도 하죠. 10년 동안 잊지 않고 같은 인물을 바라본다는 건 직업적 사명감을 넘는 무엇입니다. 프로파일러가 왜? 반면 윤이나는 매우 기이한 방식으로 현실과 감정을 소화합니다. 감정 표현은 제한적이고 진술도 단속적이며 마치 사건 당시에 자신에게 갇혀있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이건 해리성 기억상실이나 방어기제 일환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결국 관객은 김한샘의 날카로운 의심과 윤이나의 불완전한 진실 사이에서 줄타기를 하게 되며 두 인물의 심리전에 말려드는 셈이죠. 어떻게 하면 날 잡을 수 있을까? 바로 이게 나인 퍼즐의 정교한 심리 구조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발생하는 중요한 관객의 심리 반응은 누가 진짜인가 보다 나는 누굴 믿고 싶은가를 묻게 된다는 겁니다. 윤이나가 불쌍해 보일수록 혹은 기이해 보일수록, 김한샘이 정의로워 보일수록 혹은 강박적으로 보일수록, 이 드라마는 단순한 서사 구조보다 정서적 설계를 통해 시청자의 관점을 교란시킵니다. 시그니처. 범인의 유일한 흔적. 자, 이제 포스터를 보면요, 빨간색이 곳곳에 박혀 있습니다. 디즈니 측에서도 이게 퍼즐 조각이라는 힌트를 줬고요. 하나씩 보시죠. 먼저 트렁크. 누군가가 질질 끌고 간 트렁크가 수면에 떠오르며 10년 만에 살인사건이 다시 발생했음을 알리는 것 같죠? 지금은 이 퍼즐이 3개지만 6개가 될 수도 있고 9개가 될 수도 있어. 근데 트렁크 바로 위에 풍선이 있네요. 이건 윤이나 윤영기 기억일 텐데 그 기억은 죽은 외삼촌과 연관되겠죠? 기억이 안 나요. 정말. 편리한 대답이네. 이번엔 집안 창문에 범인의 흔적으로도 보이는 빨간 커튼 3조각. 주목할 점은 번개가 칠 때만 등장한다는 것이죠. 왜 하필 윤이나경이 만들어간 겁니까? 기억의 단속적 회복이거나 혹은 숨겨진 진실이 드러나는 순간 아닐까요? 그리고 번개의 반응에 깜빡이는 택시캡 불빛은 목격자 시점일 수도 있어요. 비탈길을 오르는 버스 후미 등은 사건 직후의 탈출이거나 다음 퍼즐로 넘어가는 흐름일 수 있고요. 십자가는 범인의 죄의식일까요? 어쩌면 범행 동기일 수도 있겠네요. 그리고 번개 칠 때 뒷모습으로 등장하는 윤이나가 착용한 빨간 헤드셋은 소리의 차단이나 기억 속에 틀어박힌 개인적 세계를 의미할 것 같고요. 제가 모르겠는 건 담벼락을 타고 내려온 밧줄인데요. 이건 탈출 경로일까요? 그렇게 단순할 것 같진 않고 어쩌면 윤동환 경위가 자살이라는 암시인가요? 마지막으로 숫자 9는 이 모든 퍼즐 조각이 온전한 하나의 서사를 이룬다는 의미 아닐까요? 도대체 누가 왜 10년 만에. 그런데 이 퍼즐 조각들은 움직이는 기억의 파편일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번개를 기준으로 등장하거나 깜빡이는 게 의미심장하거든요. 그 중에서도 빨간 헤드셋은 윤이나라는 인물 자체를 상징하는 매우 중요한 단서겠죠? 저 윤경이랑 퍼즐 사건 공조하고 있습니다. 윤이나에 대해 전부 다 알아? 믿을 수 있어. 여하튼 이 모든 분석은 하나의 결론으로 향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지? 퍼즐이
도착했어. 나인 퍼즐은 누가 범인인가를 묻는데 그치지 않습니다. 스스로를 의심해. 그래야 답을 찾을 수 있을 거야. 무엇을 믿을 것인가? 기억은 진짜인가? 우리는 조작된 퍼즐 위에 서 있지 않은가를 묻는 작품일 가능성이 큽니다. 즉 단순한 살인 사건 추적극이 아니라 인간 심리의 균열을 퍼즐처럼 보여주는 이야기라는 거죠. 그리고 그걸 가능하게 만드는 중심축은 결국 연출과 연기겠죠. 누굴까? 분명 네 주변에 있을 텐데. 치밀하게 계획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야. 윤종빈 감독 특유의 디테일하고 날카로운 현실감은 이 인물들의 심리를 더더욱 리얼하게 만들었을 테고요. 손석구는 무너지는 인물을 연기할 때 가장 강력한 배우고, 김다미는 감정과 무표정을 오가며 긴장감을 증폭시키는데 천부적인 배우입니다. 이 조합이 어떤 폭발을 만들어낼지, 그리고 마지막 퍼즐 조각이 누구의 손에 들어갈지 저도 숨죽이고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캐릭터별 떡밥과 서사 구조에 대해 더 깊이 파볼게요.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퍼즐로 가는 가장 빠른 길입니다. 내가 이 사건의 범인이에요.